네, 이 시간에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기업 경영의 특징을 알아보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상품이 디지털화 또는 소프트화가 돼서 제품이 생산 과정이나 성능에 있어서 단순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생산 과정이 유연해서 여러분들 교재 44페이지 교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교재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품이 디지털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처럼 고정화돼서 경직된 상품이 아니라 이것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상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 과정이 유연하게 어떠해요? 변경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쉬워졌어요. 그 다음에 다양한 용도나 목적에 맞도록 성능의 조절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를 또는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그 프로세스, 그 공정을 수정하는 것이 쉬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인터넷상의 이마켓플레이스에서 B2B로 거래되는 철강 제품, 또 자동화된 시설로서 작물의 종류나 기후 조건, 재배 목적 등에 따라서 생육 조건을 최적화로 조절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조정하거나 이렇게 변화시켰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프로그램 하나로 해서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경제 시대의 기업 경영 특징 중에 하나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 활동의 체계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knowledge based, 그러니까 지식이 제일 밑바탕이 된 그런 그 지식 정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컴퓨터 시스템화 돼서 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식 기반 경영, knowledge based management, 예전에는 상품이나 기업 경영에 있어서 그 외적인 요소, 즉 그 피지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경영의 속도를 늦추거나 경영으로서 컨트롤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떤 그 그러니까 그 지식관리 시스템의 활용과 인터넷 등에 힘입어서 기업이나 경영의 실질적인 지식 기반 경영의 단계로 정착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요, 지식 기반의 경영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 자원을 통해서 기업의 경영 활동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예전에는 개인적인 그 대표이사가 경영을 해 나가면서 대표이사의 역량에 따라서 회사의 근본 또는 회사의 잘잘못이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갔지만 지금은 어때요? 그 모든 것을 데이터화해서 지식 기반, 다시 말하면 경영에 대한 기초를 베이스화한 거죠. 그래서 지식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경영 활동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을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꾸로 이제 보는 것이 이러한 지식 자원의 효과적인 관리하고 전략적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경영 패러다임이다. 뭐가요? 지식 경영이요. 지식 경영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디지털 경제 시대에 그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디지털 경제 시대의 기업 경영의 특징의 하나로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교재 44에서 45페이지 보면서 교재를 한번 보시죠. 44, 45. 44페이지에 보시면 지식기반 경영이라고 그 중간 밑에 나와 있죠. 지식기반 경영의 근거가 되는 특징은 지식이 노동, 자본 등의 전통적인 생산 요소들보다 기업의 발전, 나아가서 국가의 경쟁 성장과 산업 발전에 많이 기여를 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인 역량에 따라서 회사의 어떤 그 경영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이나 기업 경영 전반이 디지털 소프트화되는 기업 환경에서 경쟁력을 위한 핵심 자원이 그러한 것이 지식이고, 또 지식산업의 효과적 관리 및 전략적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경영 패러다임이 지식 기반 경영이다. knowledge based management 이렇게 말씀해서 지식 기반 경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이렇게 하드웨어 중심적이었던 GM 모터스, GM 있죠, 제너럴 모터스보다 회계상의 자산이 1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시장 가치가 제너럴 모터스의 3배 정도로 평가받는 사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식 기반 기업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보여준 아주 중요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또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외적인 요소가 상당히 큰 것보다 지식 기반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디지털 시대의 지식 관리 시스템의 활용과 인터넷 등에 힘입어서 기업이나 조직 차원의 실질적인 지식 기반 경영의 단계로 정착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식관리 프로그램 프로세스 및 조직의 정립, 지식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사실은 조금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전부 필요하게 되면 디지털 경제 시대의 기업 경영은 아주 큰 속도로 달려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요. 기업 경영의 특징으로 보면 글로벌화와 전자 사이버 시장의 확대인데, 디지털 시대가 성숙될수록 기업 경영은 보다 빠르게 글로벌화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산자가 직접 구매자나 수입 회사를 찾아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숙될 기업 경영은 보다 빠르게 글로벌화된다. 기업 경영은 보다 뭘로 인해서요? 전자 사이버 시장, 글로벌화에 대한 전자 사이버 시장의 확대로 인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공간적 한계를 넘어요. 벗어난 기업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죠. 아까 오파상이라고 하는 중간에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물건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공간적 한계를 벗어나서 기업 간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세계를 대상으로 판매와 공급, 원재료 조달, 국제적 전략 회의와 협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역시 이제 글로벌한 경영 환경에서는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한 기업 간의 경쟁이 국가의 역할보다 더 중요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거나 국가를 벗어난 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가 활발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예전에는 해외 수출을 하고 해외 공급망을 열기 위해서는 국가나 정부의 많은 도움을 얻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각자가 알아서 글로벌화돼서 각자가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구축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인터넷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전자 사이버 시장의 확대가 됐고요. 국경과 같은 전통적 제한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뭐 국경을 지나서 지금 어느 나라의 정부 홈페이지 또 사이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국경을 통해서 대사관을 통해서 들어갔었던 모든 그 일련의 경제 활동이 어떤 전통적인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그 인터넷을 통한 전자 사이버 시장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 경영의 특징 7번째 보시면요. 디지털 문제의 발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교재 46페이지를 한번 참조를 한번 해보시고요. 요 설명하는 거.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해서 소위 컴맹이라는 말이 있듯이 계층 간 또는 지역 간 정보 접근성에 따라서 존재하는 정보 격차는 사회적 문제 해결이나 기업 경영 활동의 문제가 된다. 정보의 격차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컴퓨터화되고 네트워크화되고 세계를 한 곳에 묶어볼 수 있는 글로벌화 시대에는 전부 디지털에 대한 경제 시대의 개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직도 소위 컴맹이라는 말이 있듯이 계층 간의 또는 지역 간 정보 접근성에 따라서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정보 보안상의 문제로 인해서 디지털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킹이나 또 바이러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개인정보 유출 등에 의한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됩니다. 지금은 개인정보 유출을 위해서 많은 동의를 받고 했습니다만 처음에 디지털 경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개인의 정보 유출이 상당히 많았었죠. 법제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 개인정보 유출에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유출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프로텍트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반사회적 정보의 유통 등이 있고요. 인터넷과 같은 정보 네트워크의 통신 기능이 한순간에 마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전기가 없을 당시에는 촛불이 꺼질 일이 없었죠. 그죠? 물론 뭐 초가 떨어지면 촛불을 켤 수는 없겠지만 지금은 전기가 나가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 인터넷과 같은 정보 네트워크의 통신 기능 회사도 어쩔 수 없죠. 전기가 나가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경제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지금 현안의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마이크로 환경, 디지털 환경은 어떤 것이 있나 볼까요? 고객과 이마케팅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통단계 축소와 재중계가 돼야 되는데 유통단계가 길면 길수록 온라인 상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상에는 보다 빠르고 보다 신속하게 그리고 보다 저렴한 가격을 찾기 위해서 온라인 시장을 구축하는데 유통단계가 축소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가히 관심을 끌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자와 공급사슬 관리도 관리를 해야 되고요. 전사적 자원 관리 시간이 되면 회사를 위해서 자연 친화력이 좋은
그런 회사로 만들기 위해서 나가서 함께 그 고객과 이 마케팅을 함께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사적 자원 관리를 통한 것이 디지털 마이크로 환경이다. 그 매크로 환경으로 본다면 경제적 요소, 사회적 요소, 정책적 요소, 기술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지속해서 그 시간적으로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과 이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고객과 이마케팅을 통한 것은 여러분들 교재에 47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47페이지, 네, 47페이지, 48페이지, 49페이지 여러분들 교재 거기에 교재 보지 않고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2C 및 B2B 거래에서 고객, 요거는 어떻습니까? B2C, Business to Consumer 또는 Customer. 그러면 요거는 어때요? 도매상일 수도 있죠, 그죠? 도매상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누가 거래를 하는 거예요? 개인 간의 소매자, 소비자, 소매자와의 거래를 통해서 B2B, 기업과 기업 거래에서 고객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 것인가? 각각 소매 고객과 기업이 있는데요. 이것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분야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고객과 기존의 전통적인 그 대중 마케팅에서 매스 마케팅이 아니라 최근에는요, 고객별 프로필과 구매 데이터를 분석해서 개인 맞춤형으로 마케팅을 시도하는 개인화 마케팅으로 발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중 마케팅이라 전통적인 대중 마케팅이 아닙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대중 마케팅이 아니고 어떤 마케팅? 개인화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뭘 기반으로 했을까요? 고객별 프로필과 구매 데이터를 분석해서 개인 맞춤형으로 마케팅을 시도하는 개인화 마케팅으로 발전했다. 이 말은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린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형 마트에 가면 회원 가입을 하게 되고, 그 회원 가입을 통해서 마일리지나 거기에 대한 캐시백을 마일리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죠. 거기다 쌓는 거죠. 그럼 그 여러분들은 그 대형마트에 제공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뭐 큰 것은 아니지만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름, 이렇게 최소한 세 가지를 정해줘야 마일리지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중에 캐시백으로 준다든지 피드백을 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마트에서 물건을 사서 계산할 때 거기에 계산원 하시는 분들이 묻습니다. 고객번호, 이름을 알려달라고 그러죠. 그럼 거기에 전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산 제품들이. 그래서 그게 빅데이터로 들어가서 그게 어떻게 돌아요? 계속 러닝머신, 그 머신러닝을 통해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데이터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부류, 성향이 어떤 분들은 이제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사지 않습니까?
뭐 정육점에서 고기를 뭐 매주에 산다든지 2주에 한 번씩 산다든지 그러면 이 사람은 돼지고기를 좋아하는구나 소고기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는 개인화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뭐 술만 계속 산다 그러든지 아니면 소주만 산다 그러든지 어떤 분들은 뭐 또 맥주만 사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대형마트에서 우편물이 옵니다. 기아는 현재 임신된 상태에서 아이들의 용품들을 구매해 가는 것에 대한 디스카운트 행사를 시작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우편물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뉴욕타임스에 뭐 데드 앵그리라고 해서 아빠가 화났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초안 그 화두가 됐었는데요. 그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그 대형마트에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딸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무슨 우리 딸이 임신을 했느냐 그러면서 잘못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때요? 그 대형마트에서 그 딸의 뭐를 조사를 했을까요? 구매 데이터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맞춤형으로 마케팅을 시도하는 차에 그 아이가 그 딸이 사간 그 제품들이 거의 신생아를 위한 준비 제품이었다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나와서 그 현재 아기용품을 구매한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화 마케팅을 실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결과는 어땠냐면요. 아이가 임신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임신을 했고 잘 분만해서 잘 키우고 있다라고 하는 끝까지 그런 내용도 함께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사는 그 구매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네, 우리 지금 그 이 마케팅을 하는 모든 곳에서는 대중 마케팅, 우리가 기존에 하는 대중 마케팅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개인화 마케팅으로 지금 현재 발전화되고 있습니다. 개인화 마케팅으로 발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객별 평생가치, 라이프타임 밸류라고 해서 평생가치와 충성도의 관리를 위한 고객관리,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의 일반화다. 여러분, CR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별도로 한번 제가 언급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RM은 뭘까요? CRM. 여기 나오죠? CRM이란 뭐냐?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약자로서 고객 관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 고객을 만들고 이를 장기간 유지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경영 전략이 CRM입니다. 내 고객이 한번 왔다 그래서 영원한 고객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꾸준한 팔로우업을 해서 그 내 고객을 만들고 장기간 유지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경영 전략이 바로 고객과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고객 관리를 통한 마케팅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번 그 전략을 한번 볼까요? 성공하는 CRM 마케팅의 3가지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철저한 기존 고객 관리로 고객의 충성도를 높인다. 고객에 대한 충성도를 높여서 광고비 늘리면 매출도 늘겠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광고비만 늘린다면 여러분은 광고비의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태우기 전에 해야 할 일은 열심히 데려온 고객을 어떻게 구매 전환할지를 고민한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 고객은 한 번이라도 우리 사이트에 방문한 고객들이고
할 수가 있죠. 그죠?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물론 구매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지만 이 고객들은 구매 의사 결정 단계 중이라서 아니 그 의사 결정 단계 중인지 단계를 이미 경험한 고객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충성도만 높이면 구매까지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고객 단계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기존 고객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분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 요 인지가 나와 있죠. 아는 것과 경험 탐색. 그래서 구매를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재구매와 지인을 추천을 해서 이러한 구도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구도가 될지 안 될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객 단계에 대한 실험을 해보지 않고서는 현재는 이론적으로 뭐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PRM이 나왔네요. 왜 안 들어가? 자, PRM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